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논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제 생각을 장시간 동안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또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좀 청취하시고,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예. 지금 나경원과 자한당, 이 자한당이 해야 할 그런 첫 과제는 홍곡의 벽을 만들어 지지하는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와 반성의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매듭을 푸는 겁니다. 이것이 풀리지 않고는 자한당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은 백년하청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지피지기 차원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런 동선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찍이 개파 대리전으로 비춰졌던 자한당 원내대표가 나경원의 당선으로 마무리됨에 따라서 중도 후보를 자처해온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로 당내 갈등 수위가 이전보다 낮아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반대로 복당파의 패배에 한층 자신감을 얻은 친박 세력이 내년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 재기를 시도하면서 내홍이 도리어 격화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보수 우파 국민들이 이목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자한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김학용 의원과 원내대표 선거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낸 나경원의 2파전으로 이루어졌죠. 당초에 친박 잔류파인 유기준, 그리고 유재중 의원과 비박 복당파인 김영호 의원인가요? 예, 김영호 맞습니다. 예. 김영호 의원도 도전 의사를 밝혔지만은 이 유재중은 중도에 스스로 출마를 포기했고, 그리고 유기준, 김영호 의원 역시 경선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소위 러닝메이트인 정책위 의장 후보를 영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기준 그리고 김영우 콤비는 이 막판에 단일화까지 시도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잔류파 대 복당파의 개파 대결식 선거로 흐르게 됐는데, 예, 비록 확실한 복당파인 김학용 의원하고는 다르게 나경원은 친박보다는 사실 완전 비박계에 더 가깝지만은 탄핵 찬성에도 불구하고 탈당은 하지 않고 자한당에 계속 잔류했다는, 잔류파였다는 점에서 아마도 범친박계로부터 복당파의 맞수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후보의 그런 러닝메이트, 정책위 의장이죠. 이 러닝메이트 역시 이런 구도를 반영한 그런 모양새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초기에 복당파 측의 유력 후보였던 강석호가 친박의 강성 이장호 의원이라고 했죠. 이장호 의원을 정책위 의장 후보로 이렇게 참여를 했다가 아주 큰 반발을 갖다가 받았던 그런 점을 의식해서 이 김학용 의원은 잔류파임에도 개파수기가 얇은 초선 비례대표 출신의 김종석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내세웠죠. 이 사람은 아마 경제 쪽에서는 좀
좀 유능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신이 중도개혁 후보임을 역설에 나온 나경원은 친박계로 분류되는 재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전 대덕구 출신입니다. 정영기 의원이라고, 이 정영기를 정책위 의장 후보로 꼽아서 자신이 이제 비박으로 비춰져 온 그런 핸디캡을 이 정영기를 픽업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쇄시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인지도 면에서는 나경원이 그래도 김학용보다는 앞서는 만큼, 나경원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 뭐 얼굴 다 아니까, 김학용이 뭐 얼굴 저도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도 면에서 앞선 그런 나경원이 좀 우세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한당의 103표 중에서 무려 68표, 그러니까 가반을 득표를 한 나경원이 35표를 얻은 김학용이를 제치고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차례 도전한 끝에 이 보수정당 최초의 그런 여성 원내대표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나경원이가 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박 위주인 복당파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 잔류파란 그런 공통점 하나로 친박계 지지를 받으면서 중도개혁 후보를 표방했던 그런 나경원이가 또 용케도 러닝메이트도 이렇게 잘 물색을 해서 그런 개파석이었던 그런 정책위 의장 후보를 내세웠던 이 김학용에 비해 주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경원이가 원내대표라고 하는 이 대권을 갖다가 거머쥐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한당의 그런 개파 계보가 친박 비박에서 이제 잔류파 복당파로 재편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결국 당내 비박 복당파만으로는 선거 결과를 좌우하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데,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동안의 보수 통합을 외쳐온 데다가 지난 12월 초 같은데 제가 MBC 라디오에서 한번 들은 시선 집중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안철수하고 조은진 의원까지 연대 또는 통합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던 만큼 이번 선거 결과를 계기로 비박 복당파와 나중에 이제 바미당의 정계 개편을 시도할 때 이런 새 물리기에 나서야 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산고의 고통, 환골 탈퇴해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이 수구좌익, 이중대 노릇하다가 탈당한 좌익 부역자들은 저는 출당시켜야죠. 썩은 사과는 골라내야 합니다. 당시 원내대표 노릇하면서 당을 만신창이로 만든 탄핵파 유승민, 김무성 같은 자는 영구히 입당을 금지시켜야죠. 알을 깨지 못하고 그 속에서 같이 썩어 한 줌의 똥이 되지 말아야죠. 무엇보다 국정실패, 국정농단, 좌파들이 억지로 만든 프레임을 그대로 이용하는 이들이야말로 빠진 비박들과 함께 퇴출해야 합니다. 부당한 탄핵에 가담한 것들이 문제지, 공무원 연금개혁, 전교조 법의 노조화, 대선공단 철수, 통진당 해산, 국가 신용등급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그리고 국정교과서, 사드 조기 배치 등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개혁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한 박근혜 정권을 정반대로 실패라고 멋대로 규정하는 이런 썩어빠진 비대위와
조강 특위부터 해체해야 마땅합니다. 인적 쇄신 첫 번째 기준은 부당한 탄핵에 부역한 비박 처단이고, 두 번째 기준은 당이 어려울 때 당을 버리고 나갔다가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들어온 그런 복당파들, 이거 처당되어야 마땅합니다. 예. 반면에 이번 선거에서 나경원이 그 당선에 공헌한 비박 잔류파는 물론 친박계까지 당내 목소리가 한층 커지게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는데, 비박이 잔류파와 복당파로 분류된 데 반해 친박계는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다시 재기를 시도하면서 내년 전당대회를 통한 당권 장악까지 놀이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자한당이 김무성, 최경환, 홍문종 이런 의원들을 비롯해서 21명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하기로 했죠. 이 조광특위는 현역 의원 21명을 포함해서 79개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고 173개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한마디로 영혼이 없는 물갈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탄핵 실적을 출당시키지 않고 인적 쇄신 100년 해봐라 이거죠. 지금 자한당 지지율이 올라가기는커녕 머지않아 당의 사활을 걱정해야 할 겁니다. 친박 중에서 뒤에 숨어 눈알만 굴리던 그런 비겁한 놈들과 지금도 관망만 하고 있는 놈들 전부 출당시켜야죠. 몸집이 비례해야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버려야죠. 얼마 전에 정규제 TV 보니까 정규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비만은 민첩하지도 않고 명쾌하지도 않고 집중하지도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건 바로 대한애국당에서 배워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의원으로 한국당, 자한당 100명의 목을 다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행동하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범보수 운운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오합지졸, 당나라당 안 되려면 알곡만 골라 담아야죠. 보수 정치를 할 테면은 대한애국당을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하고 이대로라면 빨리 한강다리에서 사라져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번 선거 결과에서 보듯이 비박도 잔류파와 복당파로 나눠지면서 당내 구도는 더욱 봉합하기 복잡해진 만큼 나경원의 그런 통합 리더십이 이 속에서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나마 한동안 흘러나왔던 친박 신당들은 친박회가 원한대로 마무리된 이번 선거 이후에 잠시 동안 그 물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이죠. 내년에 예컨대 형 집행정지 이런 등으로 우리 그 대통령이 풀려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 박근혜 대통령과 소통도 시도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한애국당 중심의 정치 권력 구도의 변화가 급물살을 탈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번 토요일 날 주말 대구 집회에 가보게 되면은 PK 지역의 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자한당에서 탈당하고 친박 신당 창당을 검토할 수 있던 것으로 진단했던 일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비박 복당파가 패배함에 따라 일단 탈당보다는 간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무엇보다도 복당파 수장격인 김무성이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홍준표, 여러 가지 여러 견제로 쉽지 않아 아마 친박계가 당권 도전에 나설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아마도 당권을 지게 될 경우에 이번 당무감사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 전에 다시 당협위원장 교체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 전당대회가 친박계에겐 판을 뒤집을 그런 조커가 될 것으로 전망해봅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당선 직후에 가진 국회 본관 기자회견에서 나경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한당 가치를 함께 할 수 있으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을 열어 받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정말 참 꼴불견입니다. 이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복당파 규모를 늘린다는 점에서 사실상 친박계의 반감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제 자신이 당선에 공헌한 여부와 상관없이 나경원 스스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서 아마 보수 대통합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독약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정치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박 복당파 출신이었던 것에 반해서 여당의 협조 가능성을 열어둔 비박 잔류파 출신이라는 그런 상반된 성향의 원내대표 출연이 차기 총선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벌써부터 세간의 이목이 나경원 신임 대표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경원 체제의 그런 자한당에 대해 제가 아주 비판적 관점에서 한번 쓴소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 나경원의 자한당은 거대 월척을 요리 방법을 몰라서 썩혀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나경원은 정치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꽃길만 걸었던 그런 얼치기 기운이 있어서 솔직히 나경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TV 화면에 자주 비치고 있는데 나경원 이 얼굴 표정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 김태우발 게이트를 하나의 사건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 청와대발 이 오윤건 게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사건식으로 끌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죠. 그리고 말투도 어조가 달라져야 합니다. 나경원 너무 약하죠. 연설도 약하고 논리도 약하죠. 전희경처럼 이렇게 말을 또박또박 찍어서 해야 합니다. 이건 누가 잘했냐면은 히틀러가 아주 잘했습니다. 히틀러가. 그래야 힘이 들어갑니다. 찍어서 또박또박 얘기해야 힘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나마 이 전희경을 전면에 내세운다면은 그나마 야당다운 면모는 흉내낼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특감반 사건, 이거 말이죠. 검찰이 수사해서는 안 되고 활동기간이 없는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물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은 야당이 추천한 사람으로 특검을 임명해야 국민이 납득합니다. 확실한 결론이 날 때까지 활동해야 하면 물론이고 중간중간 국회 수사 내용 보고하면 되죠. 문재인 씨는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현재 청와대는 사찰 유전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찰 DNA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권력을 가지면 누구라도 하고픈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빨리 특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를 해야죠. 고소해봐야, 지금 자한당이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해봐야 적폐 3종 세트. 적폐 3종 세트가 뭡니까? 경찰, 검찰, 법원. 3종 세트입니다.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검찰이 고발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할 줄 아세요? 안당 쇼하지 마세요. 국정조사를 하든지 특검을 하든지 일거리로 나가든지 보여주기식 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들을 고발하면 뭐합니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격입니다. 검찰이라는 집단이 문재인 개인 충견으로 변질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마음 같아서는 광화문에 총집결해서 전국적 규모의 그런 문재인 탄핵 시위를 시작해야겠지만은 현 좌파 정권은 집권당임을 직시해야겠죠. 철저한 증거와 치밀한 대책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리적인 검토도 철저하게 해야 하고, 일단 한번 물었다면 끝장을 볼 때까지 모든 정치적인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단군 신화 이후에 이 한반도 남반부에서 가장 저질 정체 좌파 정권 창출의 1등 공신들이 해물로 전락한 이런 쓰레기 정치들이 보수에서 퇴출되는 것은 만시지탄의 그런 감이 있지만은 사필귀정으로 보수 국민이 잘된 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청소가 쉽게 되리라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단호하고 철저한 제거 작업은 지금이 시작일 뿐임을 알아야겠죠. 이 쓰레기들이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보수가 길이 멸렬한 이유는 구심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은 자한당이 분열해서 각자 자기 본연의 색깔을 내고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대로 죽도 밥도 아닌 채 봉합만을 최우선으로 두면 결국 자멸할 뿐입니다. 환골 탈퇴에는 큰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수복을 위해서 시멘트 도로에 들어놓을 준비가 된 분을 모셔야 합니다. 좀 논리가 부족했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오늘도 하루 종일 또 수고하신 우리 바주 박사님.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늦게 나타나서 까꿍이 뭡니까? 까꿍. 눈꽃님,